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20해 동안 믿고 살았던 남편이 이웃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심지어 몰래카메라까지 찍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결말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통쾌할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올해 51살 김선이라고 합니다. 남편 박진수와 함께 서울 강서구의 한 상가에서 20년째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딸 지연이는 대학교 3학년이고 아들 준호는 지금 군 복무 중이에요. 여보 오늘 김치찌개 많이 나갔네. 단골 손님들이 정말 많이 와줘서 고마워. 그러게. 우리 가게 음식이 맛있으니까 손님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지. 맞아, 우리 정성스럽게 만드니까. 저희 부부는 정말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장을 보고 육수를 우리 고손님들을 맞이하는 게 일상이었죠. 상가 이웃들과도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옆에는 미용실 그 옆에는 학원 맞은편에는 헬스장과 카페가 있었거든요. 미용실 사장, 선희 언니 오늘도 분식집 앞에 줄 서 있던데? 장사 정말 잘 되네요. 고마워요. 언니도 미용실 손님 많이 오시잖아요. 미용실 사장, 우리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죠. 이런 평온한 일상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운명은 저를 다른 길로 이끌고 있었어요. 올해 봄상가에 새로운 가게가 들어왔어요. 베이커리였는데 사장은 최유라라는 35살 정도의 여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 베이커리를 오픈한 최유라예요. 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분식집 하는 김선이에요. 반가워요. 선희 언니 제가 빵 좀 구워왔어요. 맛보세요. 유라 씨는 정말 밝고 친근한 성격이었어요. 첫인상도 좋았고 상가에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것 같았어요. 유라 씨는 빵을 나눠주며 이웃들과 빠르게 친해졌어요. 특히 저희 남편과 금방 가까워졌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분식집 손님이 많네요. 아유라 씨, 베이커리는 어때요? 장사 잘 돼요? 아직 초보라 많이 배워야 해요. 사장님처럼 오래 장사하신 분께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남편은 유라 씨의 말에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그럼 언제 시간 되실 때 상가 운영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정말요? 감사해요. 처음에는 저도 유라 씨가 좋았어요. 젊고 예쁘고 밝은 성격이라 상가 분위기도 좋아졌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유라 씨가 저희 분식집에 자주 들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빵을 가져다 주거나 인사차 오는 줄 알았는데 점점 남편과만 이야기하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 어제 말씀해 주신 상가 관리비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아, 그거요? 관리사무소에 가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역시 사장님이 최고예요. 정말 든든해요. 저는 옆에서 듣고 있는데도 저한테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남편하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상가 상인들이 모임을 갖자는 제안이 나왔어요. 헬스장 사장, 우리 상가 상인들끼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임 가지면 어떨까요? 미용실 사장, 좋은 생각이네요.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저도 찬성이에요. 제가 회비 관리 같은 거 도와드릴게요. 유라 씨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임을 주도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모임이 열렸을 때였어요. 근처 고깃집에서 회식을 했는데 유라 씨가 남편 옆자리에 앉더라고요. 사장님 고기 구워드릴게요. 아, 고마워요. 유라 씨도 많이 드세요. 사장님이 구워주시는 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불편했어요. 남의 남편한테 너무 친근하게 구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유라 씨가 당신한테 너무 친근하게 구는 것 같지 않아? 뭔 소리야? 그냥 상가 이웃끼리 친하게 지내는 거지. 그래도 좀 선을 지켰으면 좋겠어.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괜한 오해하지 마. 남편은 제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오히려 제가 예민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어요.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남편이 늦게 귀가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여보 오늘 왜 이렇게 늦어? 아유라 씨가 베이커리 운영 관련해서
상담을 요청해서 좀 늦었어. 매일 상담을 해줘야 해? 이웃이 어려워하는데 도와줘야지. 그리고 남편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향수를 안 쓰는데 말이에요. 밤마다 남편이 가게에 혼자 남아서 노트북을 사용하는 일도 많아졌어요. 나 좀 늦게 올라갈게. 장부 정리하고 인터넷으로 식자재 주문해야 해. 그런 거 낮에 하면 안 돼? 낮에는 손님 받느라 바쁘잖아. 저는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남편이 외출한 사이에 노트북을 확인해 봤어요. 하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서 열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가방이나 옷주머니도 몰래 뒤져봤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던 중각에 앞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CCTV를 설치하게 되었어요. 여보, CCTV 설치했으니까 이제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는 해결될 거야. 그래, 좋은 생각이었어. 하지만 저는 CCTV를 다른 용도로도 활용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행동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며칠 후 CCTV 영상을 확인하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남편과 유라 씨가 가게 앞에서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어요. 유라 씨가 남편의 팔을 만지고 남편도 유라 씨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온몸이 떨렸어요. 제 예감이 맞았던 거예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아니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며칠 동안 남편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남편이 급한 일로 외출한 사이 저는 가게 창고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석에 있는 오래된 가방이 눈에 띄었어요. 그 가방을 열어보니 USB와 SD카드가 여러 개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지? 왜 여기에 이런 게 있지? 저는 호기심에 USB를 컴퓨터에 꽂아봤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파일들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어요. 남편과 유라 씨가 함께 있는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정말 친밀한 모습들이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동영상 파일들이었어요. 남편과 유라 씨가 함께 있는 영상들이 있었는데 그중 일부는 유라 씨가 모르는 사이에 촬영된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어요. 남편이 단순히 불륜만 저지른 게 아니라 불법 촬영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럴 수가 없어. 저는 충격과 분노 배신감에 휩싸였어요. 20년 동안 믿고 살았던 남편이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저는 감정에만 휩쓸리지 않았어요. 냉정하게 모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USB와 SD카드의 모든 내용을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했어요. 그리고 CCTV 영상도 따로 저장해뒀죠. 며칠 동안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남편이 의심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여보,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 그래?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 요즘 예민하게 굴더니 다행이네.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 뻔뻔했죠. 그러던 중상가 원래 모임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이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임 전날 밤 저는 모든 증거 사진을 프린트했어요. 그리고 봉투에 차곡차곡 담아뒀죠. 모임 당일 저는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마쳤어요. 여보, 나 먼저 가서 자리 잡고 있을게. 그래, 나도 곧 갈게. 모임 장소인 고깃집에 도착하니 이미 몇 분이 와 계셨어요. 미용실 사장, 선희 언니 일찍 오셨네요. 네, 오늘 특별한 날이라서요. 헬스장 사장, 특별한 날이요? 곧 아실 거예요.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유라 씨도 거의 동시에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언니. 오늘도 예쁘세요. 고마워, 요유라 씨. 오늘 정말 예쁘게 차려입으셨네요. 유라 씨는 제 말에 기분 좋게 웃었어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면서 말이에요. 모임이 시작되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저는 기다렸어요. 모든 사람이 술도 조금씩 마시고 편안해진 상태였죠. 헬스장 사장, 우리 상가 정말 화목하네요. 이런 모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카페 사장, 맞아요.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죠. 저도 이런 따뜻한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유라 씨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저는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우리 상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요. 저는 가져온 봉투를 꺼냈어요. 미용실 사장, 선희 언니 무슨 일이에요? 곧 아실 거예요. 저는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하나씩 놓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사진이 테이블에 놓이는 순간 유라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언니 이게 뭐예요?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남편도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여보 갑자기 왜 이래? 당신도 조용히 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사진들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남편과 유라 씨가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죠. 상가 사람들은 점점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헬스장 사장, 이게 뭐예요? 보시는 그대로예요. 제 남편과 유라 씨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언니 오해예요. 이건 오해예요. 오해라고요? 그럼 이것도 오해인가요? 저는 더 충격적인 사진들을 꺼냈어요. 두 사람이 정말 친밀한 모습으로 찍힌 사진들이었어요. 유라 씨는 울기 시작했어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됐어요. 모르게 됐다고요? 그럼 이건 뭐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증거를 꺼냈어요. 유라 씨가 모르는 사이에 촬영된 사진들이었어요. 유라 씨 당신도 피해자예요. 우리 남편이 당신을 몰래 촬영했어요. 유라 씨는 그 사진들을 보고 더욱 충격에 빠졌어요. 이게 뭐예요? 저는 이런 사진이 있는 줄 몰랐어요. 남편은 이제 변명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여보 내가 설명할게. 설명은 경찰서에서 하세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휴대폰으로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불법 촬영 신고하려고 해요. 상가 사람들은 모두 경악했어요. 헬스장 사장, 진수 형 정말 이런 짓을 했어요? 미용실 사장, 선희 언니 정말 힘드셨겠어요. 카페 사장, 이런 일이 우리 상가에서 일어나다니. 유라 씨는 계속 울면서 변명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몰래 촬영하는 줄 몰랐어요. 몰랐다고 해서 불륜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곧 경찰이 도착했어요. 신고하신 분이 누구세요? 저예요. 제 남편이 불법 촬영을 했어요. 경찰은 증거들을 확인한 후 남편을 연행했어요. 박진수 씨 불법 촬영 및 유포 미수 혐의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남편이 연행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분노와 동시에 허탈감도 들었거든요. 모임은 그렇게 끝났어요. 상가 사람들은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미용실 사장, 선희 언니 정말 용감하셨어요. 헬스장 사장, 그런 일을 당하고도 이렇게 침착하게 대처하시다니. 고마워요. 여러분이 있어서 힘이 나요. 유라 씨는 그날 이후 베이커리 문을 닫고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며칠 후 남편의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모든 증거를 법정에 제출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 모르게 불법 촬영을 했고 이를 유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남편은 결국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입니다.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저는 동시에 이혼 소송도 진행했어요. 이혼 재판에서 저는 모든 증거를 제시했고 남편의 불륜과 범죄 행위가 인정되어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어요. 이혼 재판장, 피고의 불륜과 범죄 행위를 고려하여 원고에게 분식집과 주택예금의 80%를 인정합니다. 저는 분식집과 집 그리고 예금 대부분을 지킬 수 있었어요. 재판이 모두 끝난 후 딸 지연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빠가 그런 짓을 할 줄 몰랐어요. 지연아 엄마는 괜찮아.
오히려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야. 엄마 저희가 엄마를 도울게요. 군 복무 중인 아들 준호도 휴가를 나와서 저를 위로해 줬어요. 엄마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편에 설게요. 고마워 준호야. 너희들이 있어서 엄마가 힘이 나. 상가 이웃들도 계속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미용실 사장. 선희 언니 혼자 분식집 운영하기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헬스장 사장. 저희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힘이 나요. 저는 혼자서 분식집을 다시 열었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단골 손님들이 변함없이 찾아와 주셨어요. 사장님 혼자 하시느라 힘드시죠? 괜찮아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도 건강 챙기세요. 저희가 계속 올게요. 몇 달이 지나자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가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어느 날 새로운 손님이 가게에 들어왔어요. 중년 남성이었는데 정말 정중하고 예의 바른 분이었어요. 새 손님, 사장님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새 손님, 사장님이 혼자 하시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감사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분은 그 후로도 자주 오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근처 회사에 다니시는 부장님이셨어요. 어느 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새 손님, 사장님 혹시 배달 서비스도 생각해 보세요. 저희 회사 직원들이 점심때 주문하고 싶어 해요. 배달이요?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새 손님,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분의 도움으로 저는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출이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딸 지연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요즘 정말 밝아지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여요. 그래? 엄마도 그런 느낌이야. 아빠 없이도 이렇게 잘 사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자랑스러워요. 정말 그랬어요. 저는 남편 없이도 하니 남편이 없어서 더 행복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어요. 남편이 보낸 편지였어요. 남편 편지.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찢어버렸어요. 더 이상 그 사람과는 아무 상관 없었거든요. 몇 달 후 또 다른 편지가 왔어요. 남편 편지. 여보 내가 출소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정말 뉘우치고 있어. 이번에도 저는 편지를 읽지도 않고 버렸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났을 때 저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모범 소상공인상을 주겠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상공회의소 직원, 김선희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신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과분한 상이에요. 시상식 날 저는 딸과 아들과 함께 참석했어요. 상을 받으며 소감을 말할 때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저를 믿고 응원해준 가족들과 이웃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제 자신도 자랑스럽습니다. 회장에서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상가 이웃들이 축하 파티를 열어주셨어요. 미용실 사장, 선희 언니 정말 축하해요. 언니가 받을 만한 상이에요. 헬스장 사장, 언니 보면서 저희도 많이 배워요. 카페 사장,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는 이런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났을 때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운영하는 분식집이 지역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TV 프로그램에도 소개되었어요. 사장님 혼자서 이렇게 큰 가게를 운영하시는 비결이 뭐예요?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냥 정성스럽게 정직하게 하는 것뿐이에요. 힘든 일도 많으셨을 텐데요. 물론 힘들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걸 배웠어요.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저는 더 큰 가게로 이전해야 할 정도가 되었어요. 새 가게 오픈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러 왔어요. 딸 지연,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성공하실 줄 알았어요. 아들 준호,
엄마저도 저녁하면 엄마 일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얘들아. 너희들이 있어서 엄마가 이렇게 힘낼 수 있었어.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오히려 더 행복해졌어. 그때 딸이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혹시 아빠 생각 안 나세요? 전혀. 오히려 그 일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 엄마 정말 멋있어요. 그리고 4년이 지났을 때 남편이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남편이 가게 앞에 나타났어요. 여보, 나야. 여기서 뭐 하세요? 저희는 이미 남남이에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다시 시작이라고요? 저는 이미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제가 운영하는 큰 가게를 보고 놀란 표정이었어요. 가게가 이렇게 커졌구나. 내 제 힘으로 키웠어요. 당신 도움 없이도 말이에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나 없이도 이렇게 잘 살 수 있구나. 당연하죠. 오히려 당신이 없어서 더 잘 살게 됐어요. 남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고개를 숙였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남편은 그렇게 사라졌어요. 그 후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시간이 더 흘러서 저는 지역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 사업가 중 한 명이 되었어요. 어느 날 지역 여성단체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여성단체 회장, 선희 사장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성공하신 경험을 다른 여성들과 나눠주세요. 제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여성단체 회장, 물론이죠. 선생님의 이야기가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강연 당일 정말 많은 여성들이 참석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희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여성이었어요.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남편의 배신을 당했을 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텨냈더니 오히려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청중들은 제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이에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선생님 이야기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힘든 일이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버텨볼게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정말 뿌듯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딸 지연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아들 준호는 저녁 후 제 가게를 도우며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엄마 저 결혼 생각이 있어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처럼 강한 여성을 존경한다고 해요. 아들 준호도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엄마 저 요리 학원에 다니려고 해요. 엄마 가게를 더 크게 키우고 싶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엄마가 도와줄게. 저는 이런 자식들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첫째 아무리 믿었던 사람이라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둘째 용기를 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증거를 모아서 공개했고 그 결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어요. 셋째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남편 없이도 더 성공하고 더 행복해졌어요.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저처럼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주변에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문기관에 신고하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요. 저는 지금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게 준비를 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믿고 찾아주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어제는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장님 요즘 정말 밝아 보이세요. 음식 맛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감사해요.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요. 역시 마음이 편해야 음식도 맛있게 되는 거네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하니까 모든 게 더 좋아졌어요. 요즘은 새로운 꿈도 생겼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얼마 전에는 여성 쉼터에 후원금을 보내기도 했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분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가끔은 상가 이웃들과 함께 모임도 가져요. 예전처럼 불편한 마음 없이 편안하게 어울릴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미용실 사장, 선희 언니 요즘 정말 예뻐지셨어요. 고마워요.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가 봐요. 헬스장 사장, 언니 보면 저희도 힘이 나요. 카페 사장, 정말 본받고 싶어요. 이런 따뜻한 사람들이 있어서 저는 정말 행복해요. 며칠 전에는 딸이 남자친구를 소개해줬어요. 엄마의 분이 제 남자친구예요. 안녕하세요. 지연이한테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지연이 잘 부탁해요. 내 어머님처럼 강한 여성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정말 기뻤어요. 아들 준호도 요리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새로운 메뉴 개발도 함께하고 있어요. 엄마의 떡볶이 소스 어때요? 제가 새로 만들어 봤어요. 우와, 정말 맛있다. 우리 준호가 요리 천재네.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엄마가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이런 자식들이 있어서 저는 정말 든든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지금의 저를 만들어낸 제 자신 말이에요. 가끔 예전 일을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만약 그때 그냥 참고 넘어갔다면 저는 평생 속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계속 그런 짓을 했을 거고요.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고 그 결과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있었고요. 여러분도 힘든 상황에 처하시면 용기를 내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반드시 실현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지금도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힘든 일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것들을 알게 되었거든요. 가족의 소중함, 진정한 이웃의 의미, 그리고 제 자신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혹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 주변에는 분명히 도와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반드시 해결책이 있어요. 저처럼 말이에요. 저는 남편의 배신으로 절망에 빠졌지만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냈더니 오히려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댓글로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시고 싶다면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돼요. 다음에는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새로운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사연 일기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소중한 사람들이거든요. 사연 일기는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며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채널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